안녕하세요. 청년아빠의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천안에서 대구 가는 짐을 잡았습니다. 잠시 휴게소에서 밥을 먹었고요.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더워요. 다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잠시만 후진 주차로 좀 빼겠습니다. 이게 왜 자꾸 소리가 나냐면은 호루가 뒤쪽에 설치가 됐는데 호루 저기 부분이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센서에 이제 걸려가지고 계속 울리는 겁니다. 호루를 접어놨을 땐 괜찮은데 이제 펼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지금 휴게소에서 청국장을 먹었는데 맛있네요. 7,500원인데 되게 괜찮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예, 내비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예, 경부고속도로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인서트만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시골 밥상 있죠. 막 할머니들이 막 시골에서 된장 담그시고, 그걸 막 매주에서 청국장이나 된장국 끓여주시는 거, 막 시골 된장 막 까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막 조미료나 이런 맛보다는 자연 그대로 그 음식 자체의 맛을 좋아하죠. 날씨가 진짜 더워요. 제가 운전하는 관계로 영상은 제가 쳐다보고 이렇게 시점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냥 말만 그냥 저기 할게요. 네. 약 300m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커피콜 했는데 맛있다. 커피콜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네. 어릴 때 이 빠삐꼬를 친구들이 사 먹으면은 이제 뭐 돈이 없거나 할 때는 야 꼬다리는 낮추라 이러면 이제 친구가 꼬다리 하나 뜯어주잖아요. 그럼 꼬다리는 저 먹고 친구는 뭐 본체 먹겠고 뭐 그랬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뭐 쭈쭈바 아이스크림이라면 이제 다 그렇죠. 꼬다리만 먹는 그 맛이 있어요. 어릴 때 추억으로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오늘 물건을 싣고 호루를 쳤는데 호루를 친 이유는 지난날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호루 사이에 물기가 좀 묻어있을 수도 있겠고, 뭐 물이 흡수되는 재질은 아니에요 호루가. 근데 이제 건조는 시켜야 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제가 장거리 운행을 호루를 펼치고 장거리 운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삼아서 뭐 이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호루를 설치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냥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바람이 많이 부는 건 모르겠는데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대구 요즘 잘 안 내려갔어요. 일단 장거리 갔다 오면 피곤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단가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단가만 맞으면 솔직히 움직이죠. 근데 이제 일이 많지 않을 때 내려갔다가 복귀짐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출발지 저희 동네에서 물 페트병을 좀 한 묶음 사놨어야 되는데 물을 안 사나. 이 시려. 왜 이러지 여기? 여기 송곳니가 여기 왜 이렇게 마모됐나 이빨이? 되게 시립네. 이빨 한번 치과 한번 가서 검진 한번 받아봐야겠어요. 이빨이 왜 그랬지? 이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그래가지고 치과를 가니까 이빨이 이제 마모되면은 마모된 부분에 이제 차가운 거가 닿으면 그럴 수 있대요. 마모된 것도 조금 이제 좀 약간 이빨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다듬어지면 좀 괜찮아진다는데 최근에 좀 약간 이빨이 좀 많이 마모됐었나 봐요. 저 오늘 대구 갔다가 천안이나 아산, 평택 쪽으로 일을 잡고 올 겁니다. 일단 당착으로 마무리 할 거고요.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내려가서 구간입니다. 제발 짐이 있기를 바라야죠. 뭐 명절 전인데 없겠습니까? 뭐라도 움직이는 게 있겠죠. 솔직히 저는 막 이렇게 지역을 가리는 편은 아니에요. 단가만 맞으면 어디든 가는데 보통은 근데 서울 중심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명절 전에는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만 한 세월이더라고요. 그리고 피로도도 좀 상당하고요. 아무래도 이 장거리 운행상 자리를 계속 고정하고 엑셀을 이렇게 고정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단거리, 소위 말해서 이제 단거리 운행, 뭐 짤짤이 운행 이런 거보다 좀 많이 피로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계속 한 자세로 있잖아요. 1k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딱 그냥 아산으로 딱 오는 짐이 있으면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집안일도 좀 보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예약이 잡혀 있어요. 아침에 이제 내일 평택에서 구미 가는 예약짐이 잡혀 있어가지고 차가 좀 여러 대 필요하신다고 해서 제 친구랑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친구도 이제 용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명절 때는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이죠. 명절 때 막 태풍 와가지고 막 비 오고 막 이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명절 때는 날씨는 좋을 것 같아서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은 그 날씨가 기상청이 뭐 항상 정확하진 않죠. 근데 날씨 자체가 그냥 예측하기 힘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온다고 했어도 그 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 수도 있고 600m 앞 청주 JC에서 상주 보은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생각보다 비가 안 올 당진 수도 영덕 있고요.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예. 그래서 호루를 설치한 이유도 비가 안 올 때는 안 와요. 예전에 뭐 가뭄이 좀 있던 그 시절이 있어요. 한 15, 16, 17년도인가? 잠시 후 오른쪽 근데 도로입니다. 제가 안성에 분홍색 이제 살았는데 그때 제가 즐겨 찾던 그 안성의 금강호수라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인데 그곳이 말라 있더라고요. 2017년에 거의 많이 말라가지고 바닥을 드렸었어요. 그때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와 대박. 16년도에 좀 물이 줄어들나 싶더니 17년도에 바짝 거의 말라가지고 수위도 그렇고 이 범위가 엄청 레인지가 엄청 줄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지금 비 와서 다시 이제 살아나고 먹고 했는데 뭐 말씀드렸다 말이지. 이 날씨가 그때 또 가뭄이었다가 또 비가 또 좀 오는가 싶다가 이번에는 뭐 작년도 그렇고 비가 막 작년에 좀 오더니 막 올해 5월에는 또 안 오다가 그때 여름 되니까 또 막 비가 또 막 너무 한 번에 많이 내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가 올 때는 아무래도 고생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호루가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호루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각자 개인 차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가 용달 2년 가까이 이제 해보니까 호루 정도는 있는 게 낫더라고요. 맛있다. 맛있고 편의점에서 사 먹으니까 확실히 휴게소가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있죠. 이거 빠삐꼬 하나 이거 1,100원인데 확실히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어야 돼. 이게 그 끼니를 하루 종일 굶다가 막 야밤에 한 번에 먹으면 속도 안 좋고 몸도 기력이 확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하루 종일 몸을 혹사시키고 굶다가 뒤늦게 이제 이게 밥을 먹으면은 그동안은 몸이 에너지를 필요하니까 기존에 뭐 있던 근육에서 에너지를 빼든 그 근육이 쪼그라들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쇠해지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뭐 잠깐 누워만 있거나 뭐 끼니를 안 먹고 차라리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각자 체격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도 3000cc 자동차는 뭐 기름을 어느 정도 넣어야지 가잖아요. 연비도 그렇고 또 4000cc 뭐 2000cc 자동차 먹는 기름량이 다르듯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진 않는데 한 85kg 정도 나가요. 근데 85kg 몸을 움직이는데 이 밥을 안 먹으니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밥은 진짜 웬만하면 먹도록 해야겠다. 진짜 뭐 부득이할 때만 햄버거 먹거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끝내고 먹자 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되도록 밥은 먹고 하자. 일단은 저만의 규칙이죠. 이렇게 일하고 사는 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밥을 막 밥까지 굶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제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밥도 안 먹이고 제 자신에게 휴식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오로지 일만 쫓아서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면 그날 어떻게든 해서 뭐 콜 열심히 보고 뭐 전화 받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건강을 잃는데요. 인생을 롱런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해야 된다. 저의 역돌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제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한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직원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예를 들어 급한 거래처 오더가 들어와서 물건을 갖다 달라 해도 저는 그거를 싣고 나갈지언정 직원들은 밥을 먹고 쉬어라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풍선을 불어가지고 이 남은 국물을 따먹는 겁니다. 보내고 싶지 않아. 빠삐꼬 제 곁에서 2014년부터 제 곁을 지켜줬던 저희 강아지 통이, 내 새끼 통이, 제 자식과도 같은 통이를 하늘나라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 충남 아산 이사 오고 와이프는 애기 보고 이제 돈을 벌어 하니까 이제 화물 일을 하러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강아지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아무래도 화물 일하다가 보면 늦게 올 때도 있고 이제 좀 데리고 다녔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통일을 데리고 안 데려간 곳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돌아다니는 코스로 보면은 항상 우리 강아지와 함께 했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통이랑 왔던 곳이네. 항상 이제 제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기다려줬던 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립고 보고 싶네요.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에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강아지가 가족이죠. 솔직히 강아지를 보내는 슬픔이 자식을 보내는 슬픔이랑 거의 비등하다고 해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강아지라는 특성이 사람처럼 알아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이잖아요. 아프다고 표현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 애기랑 똑같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젊은 나이에 내 자식을 만약에 어린 아기를 하늘나라 보냈다, 약간 요런 그 가슴이 찢어진다, 그 슬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되게 충격 먹었고 되게 놀랐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슬퍼가지고 오죽하면 이제 이게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서 그런가 진짜 처음이었어요. 몸 반쪽만 땀이 나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몸을 딱 반으로 갈랐을 때 왼쪽만 땀이 나는 거 있죠. 막 식은땀이. 제 아이가 앞에 징조가 있었어요. 6월달부터. 제가 그래서 6월달부터 일을 안 데리고 다녔는데 병원을 너무 늦게 데려갔습니다. 6월 말이 됐어요. 병원을 데려갔고 효과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또 옮기고 거기서도 이제 약을 처방받았는데 조금 효과가 있는가 싶다가 또 효과가 또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RI 찍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이가 이제 숨을 거뒀어요. 호흡이 점점 짧아지더니만 숨이 넘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도 차를 하루 종일 타고 다니면 몸이 많이 피곤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다니면 망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데리고 다녔어요. 중간에 이제 텀이 있거나 일을 쉴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오면은 중간에 한적한 데에서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바람도 쐬어주고 싶고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온전히 계속 보호자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만의 생각이었겠죠. 이게 옆에 선택해보면은 저도 선택해봤지만 이게 되게 괴롭단 말이에요. 차라리 운전하는 게 낫지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제 한 몸도 안 챙기고 밥도 안 먹고 일하고, 근데 제가 그 옆에 있는 제 강아지를 얼마나 챙겨줬을까요? 뭐 물에 이따금씩 줬겠죠. 물도 주고 오줌도 쐬우고 했겠죠. 근데 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태우고 다닌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았는데
오랜 시간 차를 태우면서 더 악화된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이제 조금 아프면 아픈 정도가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참고 참다가 이제 그게 확 터지면 그때서야 표현이 되고 그때 당시에는 알게 되면 좀 늦잖아요, 많이. 그래서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고 챙길 줄 알아야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 그리고 내 반려견도 잘 챙길 수 있겠구나. 내가 내 한 몸 잘 챙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주변에 누굴 챙기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씩은 더 제 자신을 사랑해 보기로 했어요. 더 아껴주고요. 예전 같으면은 진짜 막 힘들고 고된 일 그냥 다 잡아서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사려요, 몸을. 왜냐면은 중간에 일하다가 허리 나간 적도 진짜 여러 번이에요. 허리 나가가지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되게 안 좋아요.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그렇게 서 있는 마냥. 허리 디스크가 진짜 자주 재발했어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다치면서도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죠. 뭐 어디 가서도 물건 도울 때도 솔직히 몸을 사려야 되는데 뭐 도와달라면 기꺼이 도와주고, 요즘도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고 잘 하는데 이제 그 물건을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도저히 원래 사람 힘으로 밀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버티고 있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친 적도 많고요. 진짜 그렇게 다쳐버리면 제 손해예요. 저는 일을 못하고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 100세까지 보고 뭐 짧게 봐도 80세까지 봤을 때 길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젊을 때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진짜 뭐 한 40 넘으면 몸 다 망가지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애초에 막 몸을 사리는 성격도 아니고 뭐 힘든 일을 싫어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막 땀 흘리고 그냥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 땀의 가치를 되게 되게 깊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가치가 되게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당장 저희가 뭐 오늘만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 내일은 일 안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둥바둥 오늘 죽어라 막 일하고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다음날, 그 다음날, 다음 주 한 달 뒤에 쓸 에너지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몸을 혹사시키지 말자. 결국에는 몸도 이게 뭐 기계가 부속품이 계속 돌다가 마모되면 교체할 수 있지만 사람 몸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후유증도 있고, 그리고 이런 연골도 닳고 근육도 피로도가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밖에서 많은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와버리면은 집에 와서 제가 가족과 뭐 대화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힘도 없더라고요. 말 한마디 하기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막. 집에 가서 그냥 누우면 그냥 뻗어버리고. 잘 이제 땅을 가꾸고 해야지 이제 무언가를 심고 가을에 수확하겠죠. 근데 너무 그 땅 파는 거에 목매지는 말자. 땅 파다가 너무 힘들면은 물도 마시고 잠깐 그늘에서 좀 숨 좀 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빨리 끝내면 또 다른 밭 땅 일구겠다고 그냥 추가하라 그냥 일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인생 길게 보고, 제가 저 홀몸이면 모르겠는데 또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들을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싶고, 그리고 아들이랑 뭐 30분이라도 좀 놀아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오늘이라는 시간 자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이 한순간,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 1분 1초가 다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시간 또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하루를 충만하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되 어느 정도의 체력은 좀 남겨놔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주변을 좀 돌보고 싶었었어요. 제 자신도 돌보고. 이거 아침에 주스입니다. 저번에 아침에 주스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하나 샀어요. 상큼하게 먹고 시작한다고. 맛있네요. 그냥 뭐 주저리 갑자기 말이 좀 많아졌는데, 제가 근 2년 가까이 농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든 열심히 하고 뭐든 죽어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은데
근데 이제 약간 내 몸을 좀 쉬어줄 수 있고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을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제 40대가 되면은 지금의 저를 바라보면 근데 그때 진짜 모두 몰랐던 시기다. 근데 진짜 뭐 세상 이치에 대해서 저때 뭘 알았을까? 그러기도 할 거예요. 40대가 된 뒤에 저를 봐도. 근데 지금 30대 이제 중반으로 이제 흘러가는 저를 보면서 저 20대 때 참 어리고 아직 개념도 정립이 안 되고 저만의 가치관도 없고 그랬던 시기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정립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뭐 20살 되면서 성숙한 사람들은 좀 빨리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좀 뇌가 좀 저는 늦게 컸다고 해야 되나? 남들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20살을 넘은 느낌? 아무튼 제가 그냥 살아오면서 잠시 느꼈던 것들, 내 주변을 챙기자. 내 주변을 챙기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자. 사랑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자. 너무 뭔가 성공을 이뤄서 돈 벌고 여유 가지려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내 자신에게 물 먹을 시간, 잠시 햇볕을 피할 시간, 오히려 휴식이 더 일의 능률도 높이게 하고요. 그리고 뭐 1시간을 쭉 일한 것과 중간에 30분 일하고 조금 쉬고 또 30분 일한 것과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집중도의 차이도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좀 쉬면서 쉬엄쉬엄 내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고 내 자신을 좀 아끼면서 일하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도 챙길 수 있다.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들 챙길 수 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그 행복한 순간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뭐 로또만 당첨된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